마치 티켓을 뽑은 것처럼 계절에 어디 갔고 누구랑 갔고 이렇게 색깔도 되게 다양하죠. 다이어리를 쓰기 시작해가지고 일단 이걸 발견하고 나서부터는 만 쓰고 있어요. 이렇게 스티커도 붙여줬고요. 월별로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2026년이 다가온 만큼 여러분에게 다이어리 작성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켜게 되었습니다. 저는 20살 때부터 다이어리를 쓰기 시작을 했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제가 준비를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색깔도 되게 다양하죠. 이렇게 20살 때부터 다이어리를 쓰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매년 쓰고 있는데요. 6년 동안 쓰면서 제가 터득한 혹은 이렇게 쓰니까 좋더라 했던 것들을 좀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게 20살 때 썼던 거 이렇게 약간 뭐랄까? 이런 게 씌어져 있는 거 이런 걸 샀었고 21살 때도 이런 거 22살 때도 이렇게 한 손에 쏙 들어오는 걸 샀었는데요. 23살 때 23살 맞나? 2023년 때 이걸 발견했어요. 인디고 거 다이어리인데요. 23살에 딱 이걸 발견하고 나서부터는 인디고 제품만 쓰고 있어요. 그래서 24살 때 요거 인디고 주황색, 25살에 하늘색 인디고, 그리고 지금은 좀 이때는 약간 소가죽 재질이거든요. 보이나? 소가죽 재질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랑말랑한. 근데 올해는 약간 다르게 똑같은 인디고인데 그냥 요런 종이 재질, 플라스틱 재질 같은 걸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디고를 추천하는 이유는 이 속 내용물 깔때매하고 보시면은 이렇게 제가 투두리스트 쓰는 걸 좋아해가지고 쓸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데 앞에는 스티커 붙이거나 아니면 내가 이날 뭐 했는지 이런 기록 같은 거 하기 좋은 것 같아서 이 인디고가 가장 여태까지 계속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월 달력도 있어요. 월 달력. 월 달력도 뭐 이렇게 무난하게 뭐 캐릭터 같은 건 없지만 이렇게 무난하게 있어서 이렇게 이번 달에 뭐 할지 이렇게 목표도 세울 수 있고 이런 거 붙여가지고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 이렇게 월별 달력도 잘 되어 있고 커요. 이런 것들보다 봤을 때 그렇죠? 그래서 글씨도 큼직큼직하게 쓸 수 있고 뒤에는 이런 약간 아이디어 쓸 수 있게 아이디어도 붙여있는 있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이런 거예요. 여기 보면은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러죠? 줄이 없는 무선 노트, 무선이 있는 게 전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다 제 맘대로 꾸미고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또 뒤에 지도가 있어요. 세계 지도가. 여기엔 지금 없는데 이거를 작년부터 했던 것 같아요. 재작년인가? 보면은 맨 뒤에 세계 지도에다가 이렇게 보이나? 어느 나라 갔는지 동그라미 치면서 올해 얼마큼 여행했는지 이런 것들도 체크할 수 있어서 저는 계속 쓰고 있습니다. 일단 무엇보다 이 소가죽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약간 간지도 나고 약간 어른스러운 느낌도 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거를 선택한 이유는 없어요. 그냥 예뻐서 소가죽을 3번째 하다 보니까 이것도 이번에는 해볼까 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사이즈도 좀 컴팩트보다 조금 작죠. 그래서 이거에 올해는 이걸로 디자인 선택했어요. 이런 거 보면은 이 소가죽은 몇 년도인지 쓰여있거든요. 얘는 안 쓰여있어서 제가 이렇게 따로 꾸몄습니다. 2020년 이렇게 스티커 붙여가지고 꾸몄어요. 그래서 인디고 제품 굉장히 추천해드리고 저는 근데 뭔가 내년부터는 다른 거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요새 귀여운 거에 꽂혀가지고 귀여운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챕터는 매년 저만의 다이어리 세팅하는 방법입니다. 작년 걸로 기준으로 보여드릴게요. 작년 건데 저는 매년 버킷리스트를 맨 앞에다 써요. 보면은 여기 맨 앞 첫 장에다가 이렇게 종이를 붙여서 버킷리스트를 씁니다. 그래서 근데 뭔가 이름은 버킷리스트지만 안에 내용은 약간 목표 같은 것들을 주로 쓰는 편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하는 게 이렇게 보면은 동그라미 보여요. 스티커 붙이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스티커
누군가 중요한 사람의 생일이나 뭔가 중요 일정, 이미 정해진 중요 일정이 있다면 그런 걸 이렇게 스티커 붙여서 기록해놓는 걸 가장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는 이게 약간 제가 어디서 보고 따라한 것도 있고 그거에서 좀 응용해서 한 것도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뒤쪽, 약간 뒷페이지 쪽 이런 데다가 이렇게 하이라이트 인 2024년 해가지고 2024년 1월에 하이라이트 이렇게 약간 키워드로 월별로 해가지고 키워드 이렇게 딱 적어놔요. 그러면은 아 내가 작년 1월에 뭐 여행 갔다 왔구나. 내가 작년 1월에 2월에 뭐 면접 보고 졸업식을 했구나. 이런 것들 막 기록을 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하이라이트 인 2024 이렇게 해서 매년 달력지를 하고 있어요. 보면은 2024년도에 됐을걸요. 이사하면서 이렇게 쭉 썼고요. 이때도 이렇게 하이라이트 인 2020. 그러니까 다이어리를 꾸준히 계속 써놨으면 이게 앞에 내가 뭐 했지? 하면서 여기다 기록한 거 보면서 다음 연도 달력에다가 이렇게 하이라이트로 쓸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은 이렇게 하면서 여기다가 포스트도 붙여요. 여행 몇 번 갔는지, 대외 활동 몇 번 했는지 뭐 이런 것들 밑에다가 또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는 게 작년에 본 드라마, 영화, 무비, 북, 책 이렇게 해가지고 목록을 쫙 제가 기록하는 걸 약간 좋아하고 기억을 하기 위해서 기록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작년에 뭐 했는지 작년에 본 드라마들, 영화, 책 이렇게 딱 정리를 해서 한 칸에다가 적어놓습니다. 그리고 옆에다가는 다음 장에다가는 올해 본 드라마 올해 본 거 이렇게 쭉 써놓고 여기는 책, 여기는 영화, 책 올해부터 좀 시작한 게 제가 좋았던 음악 제목들도 좀 넣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meaningful consumption meaningful consumption 해가지고 돈 쓰는데 좀 약간 내 의미 있게 쓴 것 같다 하는 데다가 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런 것도 하고 있어요. 약간 여행 갔던 거나 아니면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뭔가 내가 더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 필라테스 하는데 돈을 썼다 막 이런 것들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작년부터 쓰기 시작한 건데 The apple of one's eye The apple of one's eye 이게 영어가 해석을 하면은 올 한 해 나에게 소중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이렇게 또 나열을 해가지고 나열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나열을 해가지고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경력이 안 좋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막 약간 2025년도에 어떤 약간 고마웠던 인연들의 이름을 여기다 적어서 기록을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거는요. 트래블 해가지고 이거는 다이소에서 산 거거든요. 이거는 포스트잇이 팔아요. 이런 거. 그래가지고 여기서 사가지고 여행 간 것도 이렇게 기록을 따로 마치 티켓을 뽑은 것처럼 계절에 어디 갔고 누구랑 갔고 몇 박 며칠 갔는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디야? 여행 어디 갔는지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매해 새해가 될 때마다 이 다이어리를 사서 가장 먼저 하는 세팅입니다. 자세한 거가 궁금하실 수도 있으니까 아닌가? 안 궁금하려나? 궁금할 수도 있으니까 PDF본이나 뭔가 이런 걸로 해서 어떻게 하는지 살짝 맛보기를 보여드릴게요. 그래가지고 올해는 어떻게 했냐면 그래서 올해도 똑같이 했습니다. 버킷리스트 이렇게 맨 앞에다가 붙였고요. 꾸몄어요 스티커. 이렇게 버킷리스트 적어놓고 여기는 이제 약간 명언 같은 거 적어놓고 맨 뒷장에는 이렇게 이 스티커가 진짜 좋더라고요. 어디서 받은 건지 모르겠는데 스티커가 이렇게 있거든요. 이게 있을 때랑 뭐 누구 생일 누구 만났을 때 이렇게 붙였는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스티커 어디 건지 좀 알아내서 아직 남았으니까 아직은 쓸 건데 알아내서 쓸 예정이고 이거는 이제 재작년에 미쳤다. 재작년에 인턴 했을 때 옆자리에 앉았던 인턴분께서 선물해주신
퇴사날 선물해준 스티커. 이것도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티커 약간 별로 쓰지는 많이 막 다꾸를 하는 타입은 아니어가지고 스티커를 막 엄청 쓰진 않지만 그래도 이런 식으로 꾸며주고 있고, 요거는 그냥 제가 만들었던 이모티콘인데, 블로그 이모티콘인데 인화해가지고 여기다가 깨알같이 붙여줬습니다. 이거는 어떤 작가님이 그리신 거 스티커 그냥 붙인 거고, 하이라이트 인 2025 해가지고 2025년에 다이어리에 써놨던 것들 이렇게 키워드로 해서 정리했고, 뭐 여행 얼마나 했는지, 대외 활동 몇 개 했는지, 뭐 강의, 뭐 친구 몇 번 만났는지 이런 것까지 좀 적어놨습니다. 옆에는 2025년에 본 드라마, 드라마, 영화, 책 이렇게 다시 정리를 또 해서 목록화해놨고, 2026년 드라마는 벌써 제가 2개를 봤어요. 벌써 에밀리 파리에 가다 2025년인가요? 작년 8월에 나온 건데 이번에 몰아서 다 봤고, 그다음에 지금 투투정부주 약간 설레는 중국 드라마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스티커 이렇게 꾸몄고, 영화는 아직 하나도 못 봤는데 1월 안에 지금 아바타 3 볼 예정이어서 여기에 아마 이렇게 들어가지 않을까 합니다. 책이랑 음악, 최근에 작년부터 집어넣은 음악, 미니풀 컨쓰션도 넣어놨고, 애플스 오브 아이 또 넣어놨습니다. 2026년에는 대체 어떤 분들이 여기에 명단에 이렇게 올라갔을지 좀 저도 궁금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기본 세팅을 해놓고 시작을 합니다. 네 번째 챕터가 어떻게 활용하는지인데요. 작년 거 기준으로 이제 다 되어 있으니까 작년 거에 기준으로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런 거에다가 제가 취업이나 아니면 뭐 AI 공부할 때 필요한 사이트 같은 것들을 이렇게 있으면 한번 보면 보통 기억하잖아요. 어떤 사이트가 있었는지. 근데 저는 기억을 잘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써놓고 포스트잇 같은 것들로 이렇게 정리를 해놓는 편입니다. 보이시나요? 맨날 뭐 할 건지 쓰고, 뭐 이날 있었던 일 쓰고, 이런 식으로. 여행 가는 날 같을 때는 이렇게 졸업식이랑 베이징 동시에 가가지고 이렇게 스티커도 붙여줬고, 월별로 어떤 계획을 세울지 또 한 번씩 짜요. 버킷리스트 말고 또 월별 큰 계획들 이렇게 해가지고 월별로 이렇게 짜놓습니다. 그리고는 뭐 친구들 만났던 거 스티커 붙여놓은 거고, 월별로 계획을 이렇게 짜놓습니다. 그리고 아이디어를 제가 포스트잇 활용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포스트잇에다가 쓴 걸 갖다가 만약에 이 1년 안에만 하면 되거나 아니면 아무 때나 해도 상관없는 거면은 따로 제가 따로 이렇게 보관해요.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포스트잇을 쓴 거를 써놓은 거를 따로 보관을 해놓고 있는데, 여기 말고 이번 달 안에 이 아이디어를 좀 내가 실현을 했으면 좋겠다 했을 때는 이렇게 달 앞에다가 이렇게 붙여놓습니다. 또 강의처가 어디가 있는지 이런 기관 이름들 찾아놓거나 아니면 들으면 써놓고 나중에 필요할 때 찾아보기도 하고, 취업 준비했을 때는 그 취업할 수 있는 사이트나 아니면은 내가 취업하고 싶었던 분야 이런 것들, 회사 이름 써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공부하는 걸 늘 새해 다짐을 하기 때문에 지키진 않지만, 그래서 영어 공부할 수 있는 사이트 같은 것도 이렇게 정리를 해서 써놓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까지는 내가 뭘 할지, 뭔가 물론 이대로 절대 안 되죠. 안 되더라고. 계획한다고 이렇게 되진 않는데, 그래서 뭐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약간 흐름에 대해서 써보는 것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할 일 이렇게 포스트잇에다 써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다이어리가 있는데도 포스트잇에 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예라 모르겠다가지고 이렇게 넣고 그냥 여기다 꽂아놓고 쓰고 있습니다. 포스트잇을. 포스트잇이요. 스크립트 뜯지도 않은 거. 이것도 경주 가서 산 거. 선물 받은 거. 이런 것도 있고요. 다이소에서 샀거든요. 다이소에서 주간 달력이라고 하나요? 주간 달력? 그러니까 오늘 하루 계획 말고 예를 들면 시험 기간이에요. 그러면은
일주일 동안 어떻게 공부할지 좀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하면은 요런 데다가 일주일 계획표도 쓰고, 이걸로 부족하다? 그러면은 월별 계획표에다가 내가 필요한 주간까지 어떻게 좀 계획을 할지 이렇게 써서 정리를 하는 편이기도 합니다. 까지 제가 20살 때부터 지금까지 썼던 다이어리도 공개하고 어떤 다이어리가 좋았는지도 알려드리고 다이어리 작성법 같은 것들도 좀 알려드려 봤는데요. 새해에 좀 새롭게 다시 출발하고 싶거나 아니면은 기존에 썼던 다이어리 방법을 약간 다르게 다시 해보고 싶으신 분들에게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